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6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29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2차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등교 개학 이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국가도 있는 만큼 등교 여부는 보수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 대해서 외신들은 높은 투표율과 투표소 방역 등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가 감염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8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확진자 발생이 정점을 지났다며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22명, 사망자가 4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613명, 사망자는 모두 2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검역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도 계속 늘어서 오늘 0시 기준 누적 967명이 됐습니다. 수도권 소규모 감염 추세도 이어져서 서울 2명, 경기에서 4명이 추가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4명이 늘었는데 병원과 경로당 등 집단 감염 역량으로 보입니다. 부산 3명, 강원 1명 외에 나머지 11개 지역에서 추가 확진이 없었습니다. 완치 환자는 141명이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7,757명에 달합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50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3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신규 환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재양성 사례가 계속 늘어나서 방역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31번 환자 발생 뒤 급증한 확산세는 한 달 반 만인 지난 6일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3명이 추가 확진된 8일을 제외하면 3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며 증가폭이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이런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는 재양성자 현황입니다. 완치돼 격리 해제된 이후 다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된 사례로 신규 환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첫 보고는 지난 2월 말 경기도 시흥 70대 환자입니다. 논란 끝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이후 재양성 사례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10명에서 일주일 만에 5배가 됐고 현재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양성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50대와 30대,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확진자 중에도 애당초 20대가 좀 제일 높은 비율이긴 합니다. 확진자 전체에서 50대가 20대 다음으로 지금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이 같은 진단 외에 재양성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관건인데 재양성자가 추가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완치된 이후에도 2주 자가 격리를 권고하며 의심 증상이 보이면 바로 검사받도록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 9조 7천억 원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7조 6천억 원으로 1회 한시 지원 단일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추경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2조 1천억 원을 합해 9조 7천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2차 추경으로 한 해 2차례 추경은 2003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필요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예산의 감액과 조정 등으로 충당됐습니다. 네, 오늘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2차 온라인 개학에 들어갑니다. 지난 9일 고3과 중3 학생 86만 명이 먼저 온라인 개학한 데 이어 312만 명이 추가로 원격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EBS 온라인 클래스 등 원격 수업 플랫폼의 로그인 방식을 분산하고 서버를 확충하는 등 접속 오류나 지연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초등학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 학습터를 이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은 오는 20일 온라인 개학합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2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학교 문을 여는 것은 보수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학생들이 언제부터 등교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는 등교 개학 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불과 2주 만에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총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차 온라인 개학에 대해 지난주 대비 4배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접속 지연이나 서버 다운 등 돌발 상황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 등의 긴장감을 갖고 대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 자가나 시설에 격리됐던 입국자 7천여 명이 오늘 처음으로 격리 해제됩니다. 검역 강화로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한 입국자는 모두 2주 동안 격리됐습니다. 지난 1일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는 7,588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확진자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오늘 격리에서 해제되는 겁니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매일 입국자 수천 명이 자가나 시설 격리 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지난 14일 기준 국내 자가 격리자는 59,918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에서 온 입국자는 92%가 넘는 55,580명에 달합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큰 탈 없이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선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방역의 성패를 속단하긴 이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감염 확산 추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모든 유권자는 1m 간격을 유지하며 체온을 잰 뒤 마스크에 비닐 장갑까지 끼고 투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역 선거에 불편함도 작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투표 행렬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5만 명 넘는 자가격리자에겐 미리 투표 의사를 물어 1시간 40분 동안 짧은 외출을 허용했고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할 때마다 기표소를 소독했습니다. 참정권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가 대선 후보 경선이나 전국 단위 선거를 미룬 상황. 반면 국회의원 총선거를 별탈 없이 치러낸 우리나라의 저력에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일간지는 한국이 비상 상황에서도 총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지금 사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영국 언론도 조만간 선거를 치를 나라들이 한국의 실험적 투표를 따라하게 될 것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매우 강력한 사회적 봉쇄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방역 대책 또 감염병 수칙을 지키면서 사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그러나 박수를 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를 기점으로 감염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평균 잠복기인 2주 동안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대응체계 전환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외신들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 치러진 한국의 총선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뜨거운 총선 열기와 투표소의 방역 절차 등에 주목하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관리 능력을 평가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마스크를 쓰고 줄지어선 투표장 현장 모습을 전하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총선이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또 한 번 증명하려는 듯하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선거 기간 내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모든 쟁점을 압도해 경기 침체 우려와 대통령 측근 관련 부패 의혹 등이 가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착용 등 투표장의 철저한 방역 절차와 예상외의 높은 투표율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DPA 통신은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모범이 됐다면서 여당의 승리는 국민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은 유권자들과 인터뷰를 인용해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투표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며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바이러스도 한국의 선거를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도 여당의 압승을 신속하게 전하면서 한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걸 축하한다며 전 세계의 본보기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각 15일 성명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 데 대해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방되고 투명한 사회의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특징이 현재 위기에 맞서는 데 필요하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총선이 전 세계의 본보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선거 당일 손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에도 SNS에는 이른바 손등 인증 사진이 속출했습니다. 지난 선거 때보단 줄긴 했지만 여전히 손등과 엄지손가락, 심지어 비닐 장갑 위에 도장을 찍어 올리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당일 SNS에 투표 인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라온 사진입니다. 손등에 빨간 투표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손목, 심지어 비닐 장갑 위에도 기표 마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투표 땐 손등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피부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도장을 여러 유권자가 함께 쓰는 만큼 오염원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맨손으로 투표 도장을 찍고 인증하는 사례는 혹시나 이제 그분이 뭔가 손에 뭔가 오염이 됐다고 하면 다른 부분들을 또 전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당부가 무색하게 손등 사진은 여전했지만 방역 지침을 적극 따르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 확인증을 받아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를 찍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투표 독려도 이어졌습니다. 배우 정우성은 선거 전날 백사장의 기표 도장 모양을 크게 그린 사진을 공유하는가 하면
모델 한현미는 생애 첫 투표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 앞 기념사진을 올렸습니다. 가장 흔한 인증 방법이었던 손도장 사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선거 때보다 줄었지만 투표를 장려하려는 열기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확진자가 7천 명 가까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8만 명, 누적 사망자는 18,800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가 2천 명대를 유지해 누적 확진자는 16만 5천여 명, 사망자는 2만 1,600명입니다. 영국은 4,600명 확진자가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9만 8천여 명, 사망자는 12,800명입니다. 프랑스는 하루 사이 확진자가 4,500명 추가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는 14만 7천여 명, 사망자는 1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독일은 확진자가 13만 4천여 명, 사망자는 3,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미국은 3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4만 명, 사망자도 2,400명이 추가돼 총 사망자는 2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캐나다는 확진자가 2만 8천여 명, 사망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남미 국가 중 가장 피해가 큰 브라질에서는 확진자가 2만 8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은 확진자가 7만 6천여 명, 사망자는 4,700여 명이 됐습니다. 일본은 다시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입니다. 확진자가 500명 이상 늘어 누적 확진자는 9,400여 명, 총 사망자는 191명이 됐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누적 무증상 감염자가 6,764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핵산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등 증상을 보이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의 누적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미펑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전날까지 보고된 누적 무증상 감염자는 6,764명이고 이 가운데 해외 영유입 588명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 내 무증상 환자가 4만 3천 명이라고 보도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은 대부분 확진 환자들의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실내에서 냉난방 장치에서 나온 바람이 코로나19의 감염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면 바람의 방향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번지던 지난 1월 말 우한에서 나온 확진자 한 명이 광저우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전염을 시켰습니다. 당시 창문이 밀폐된 식당 3층에서 식사를 하던 80여 명 가운데 10명이 감염됐습니다. 좌석 간 거리는 1m 정도였지만 일직선으로 앉은 사람들이 대부분 걸렸습니다. 광저우 질병통제센터 연구진은 냉난방 장치에서 나오는 바람을 따라 퍼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감염의 핵심 요소는 공기 흐름의 방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중국 후난성 보건당국은 버스 안의 난방장치 바람이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확진자 1명이 다른 승객 8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4.5m 떨어진 승객까지 확진이 나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버스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통풍과 사전 소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정점을 지났다며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현지 시간 16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벌여온 공격적인 대처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관련 지표는 신규 발생에 있어 정점을 지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하지 않은 주부터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HO에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3만 명에 육박하는 세계 1위 감염국 미국. 이렇게 된 데에는 정보기관의 보고와 감염 확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지적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백악관 브리핑에 자화자찬 영상을 트는 등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7일에는 WHO 자금 지원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지원 중단을 지시합니다. I am instructing my administration to halt funding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le a review is conducted to asses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role in severely mismanaging and covering up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이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과 의사협회 등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만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다며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출이 간사인 패트릭 레이 상원 의원은 적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군의 탄약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Utterly mind-boggling that at this critical time when the administration's testing regime is at best incomplete and at worst in shambles, that the president is choosing to focus his time and energy on a vendetta against the WHO. 미국 의사협회 패트리스 해리스 회장은 바이러스는 국경을 모르는 만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위험한 조치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WHO가 완벽한 기관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유럽 국가에서 사망자의 절반이 요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요양원 입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한 요양원.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구급차에 실어 집중치료소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요양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Pacientes que no tienen que moverse, que están deteriorados cognitivamente y se mueven. No tenemos las medidas de protección nosotros suficientes. Un poco caos, difícil, muy triste.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원 입원 고령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On a 30 décès là depuis le début du confinement. Et il nous reste environ 5 ou 6 cas de coronavirus. 이처럼 최악의 피해를 입은 유럽 각국의 사망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요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이 유럽 각국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5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50% 전후가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요양원이 코로나19 전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장소이며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이어서 전염에 취약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82% des décès observés surviennent chez des personnes de plus de 70 ans. 연구진은 또 요양원 입원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자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일부만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요양원의 13%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요양원은 코로나19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각국이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지난 3월 제3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4차 산업혁명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위원회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석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